손흥민이 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듣보잡 같은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주장 한 장을 19세 어린 선수에게 줘야 한다는 도발까지 할 정도입니다. 제이미 와라는 손흥민의 동상을 스타디움에 세우는 것은 찬성이다. 하지만 이번 여름에 토트넘을 떠나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와라는 한국 축구 팬들이 24시간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그래도 손흥민은 내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해서 영국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손흥민을 입스위치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라는 주장까지 쏟아졌지만 오늘 새벽에 열린 입스위치전에서 손흥민의 진가를 보여주면서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로파리그 16강전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도리어 손흥민에게 우승 트로피를 부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벌써부터 준결승과 결승전 상대 시나리오가 쏟아지면서 손흥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로파리그 경기에 손흥민을 집중시키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쉬고 돌아온 손흥민의 경기력이 어떤 것이 입스위치전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유로파리그 우승하면 무조건 동상을 세워야 한다라며 손흥민을 응원하는 토트넘 팬들입니다. 입스위치 승리와 유로파리그 대진 시나리오가 영국 매체들이 손흥민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토트넘이 입스위치 원정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토트넘 좌측 윙어로 선발 출전했고 전반 18분과 26분 두 번의 패스로 존슨의 멀티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숨에 리그 9호 도움을 신고하며 시즌 10골 1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6골 9도움, 유로파리그에서 6경기 3골, FA컵에서 1도움, 리그컵에서 1골입니다. 손흥민이 한 시즌 두 자릿수 득점과 도움을 함께 기록한 건 5번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기록으로도 326경기 126골 71도움으로 70골 70도움도 달성했습니다. 경기 후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의 활약을 크게 보도하면서 최근 경기 일정이 여유로워진 것을 지적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팀 내 최고점인 9점을 부여하면서 활기찬 모습과 자신의 기술을 마음껏 활용해서 토트넘의 승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스탠다드는 평정 8점을 주면서 특유의 활기찬 측면 플레이로 경기가 줄어든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손흥민이 자신만의 기술을 활용해 존슨에게 완벽한 패스를 넣어줬다. 또 박스 안으로 직접 침투해 존슨의 두 번째 골을 도왔다고 놀라운 도움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 댄 킬패트릭 기자도 손흥민은 활기찬 윙플레이로 존슨의 두 골을 도왔다며 그는 경기 수가 줄어든 일정에선 확실히 이득을 얻고 있다. 일주일 쉬고 돌아온 손흥민은 충분히 위협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포스텍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전반전에는 그 누구도 손흥민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활발한 플레이를 펼치며 상대 라이트백 고드프리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된 상황에 지적한 것입니다. 손흥민도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내게 개인 기록은 나를 발전시켜주는 동기부여 중 하나라며 매 순간 배고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접적인 골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상 선수가 상당히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어린 선수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헤쳐나가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맨시티전에서는 부상 선수들이 복귀해서 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토트넘의 뜨거운 공격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반 시작과 함께 입스위치가 매섭게 몰아치면서 큰 위기를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전반 1분 델랍의 슈팅을 비카리오가 겨우 막아냈고 3분에는 델랍이 다시 드리블 후 슈팅했는데 골대 옆으로 살짝 지나갔습니다. 3분 뒤에는 필립스의 프리킥에서 델랍의 헤더가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이후 토트넘의 반격에 신호탄은 손흥민이 쏘아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12분 좌측면을 완전히 돌파하고 베리발에게 패스를 내주었습니다. 베리발이 찬 슈팅이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18분 박스 안에서 2명의 선수를 돌파하고 완벽한 패스를 날렸습니다. 존슨이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뽑았고 토트넘이 1대0 리드를 잡았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26분 좌측에서 돌파 후 공을 잡았고 박스 안까지 들어간 후에 존슨에게 패스를 해주었습니다. 존슨이 공을 잡자마자 왼발 슛을 터뜨리면서 두 번째 골을 뽑았습니다. 손흥민은 9호 도움, 존슨은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1분 뒤에는 손흥민이 직접 드리블 돌파 후 슈팅했지만 골키퍼 파머가 선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고 떠나라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상당한 이적료를 받고 판매하기를 원하는 토트넘 팬들이 대부분 나가기 전에 우승 트로피를 꼭 부탁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토트넘 구단과 팬들은 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적당한 돈을 받고 팔아치우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손흥민도 이런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유럽리그나 사우디 이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확정된 대진표가 토트넘에게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상대로 만났다는 평가입니다. 16강 상대인 알크마르는 16강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합류했고 이미 한번 꺾었던 상대입니다. 이후 시나리오도 모두 해볼 만한 상대라는 평가입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만약에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손흥민이 떠난다면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10년 동안의 헌신과 우승 트로피 선사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레전드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역시 토트넘 커리어의 마지막을 유럽 대항전 우승으로 장식하는 것이 최고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스승인 조제 무리뉴가 손흥민의 무관 탈출을 저지할 것이라는 재미있는 기사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선은 조세 무리뉴는 토트넘을 포함해 3개의 전 소속팀을 상대로 페네르바체와 함께 장대한 복수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6강 대진표가 확정된 후 언론 매체들이 가장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발견한 것입니다. 무리뉴의 페네르바체는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와 8강 진출 티켓을 두고 16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만약 페네르바체가 레인저스를 쓰러뜨린다면 8강에서 이탈리아의 AS 로마를 상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리뉴가 AS 로마를 꺾고 준결승에 올라가면 또 다시 친정팀 맨유를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과 페네르바체가 끝까지 올라가 결승전에서 맞붙는다면 엄청난 화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리뉴 감독은 2019년 11월부터 토트넘을 이끌었는데 2021년 4월 경질되었습니다. 이때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앞두고 경질을 택하고 우승까지 놓치면서 무리뉴 감독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페네르바체의 우승 시나리오는 쉽지 않지만 무리뉴는 토너먼트에서 매우 강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과 손흥민의 우승 도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 매체들과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희대의 빅매치가 성사되도록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에 따르면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 확률은 13.2%로 이탈리아의 라치오에 이어 아틀레틱 빌바오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준결승에서 라치오, 결승에서 아틀레틱 빌바오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고 이 두 팀을 넘어서야 토트넘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팀을 넘지 못하면 2007-08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간 이어진 무관 징크스가 이어지게 됩니다. 토트넘의 유럽 대항전 마지막 우승은 41년 전인 1984년 UEFA컵이 마지막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을 유로파리그 경기 일정에 맞추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할 것입니다. 손흥민을 오로지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올키 플레이어로 관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토트넘을 떠나기를 기대합니다.